실제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활발한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장애 요인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농촌이 이제 읍면이 어쨌든 농촌의 중심인데 네. 읍면이 일종의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면별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이 자기 지역, 자기 읍면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치권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좀 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농촌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예.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거나 이래야 될 때 예. 그 좀 영향력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냥 꿈을 꿔보는 겁니다만 전국의 좀 면 지역에 사는 또는 읍 지역도 농촌 지역 아직도 농촌 지역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연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국가적으로 뭐 법을 바꿔야 되는 건 좀 법을 바꾸고 예산을 바꿔야 되는 건 예산을 바꾸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예, 그런 꿈도 한번 꿔봅니다. 자, 지금 이제 사시는 데를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말이죠. 그 농촌에서 이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이장님은 일단 요즘에도 뭐 거의 대부분 마을 총회에서 선출이 되시고요. 예. 마을의 일종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마을의 일을 다 총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농촌에서는 뭐 마을 이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뭐 일부에서는 또 이걸 뭐 이렇게 행정의 일종의 말단 조직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업사무소, 면사무소 일을 그냥 대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을 이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마을의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읍이나 면별로 모이면 이장단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임의단체 성격으로 되어 있는 거고 뭔가 거기서 논의해서 우리 읍은 이렇게 가자, 우리 면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의단체가 힘이 아직은 약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1961년까지는 읍장, 면장도 직선으로 뽑았고 읍의회, 면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961년에 중단이 되고 지방자치가 지금 부활됐지만 지금은 이제 읍면이 자치권이 없는 그냥 하부 행정 조직으로 돼 있어서 근데 또 선거로 이장, 면장 뽑다 보면 이 선거는 항상 또 싸우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외국의 이제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읍장, 면장을 꼭 직선으로 뽑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일종의 행정위원회처럼 해서 뭐 한 5명 정도 되는 행정위원을 뽑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읍면의 일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수렴하도록. 처리하고 또 중요한 거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많이 줄은 데는 2,000명도 안 되는 면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사실 총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대로 막 읍장, 면장 선거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또 보완책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보람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든 일은 뭐였습니까? 가장 힘든 일은 이제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면당할 때입니다. 외면당할 때 누구한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이거는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 언론 같은데 이걸 좀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이 문제 심각하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농촌 지역 사안은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네. 또는 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또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이거 들게 진짜 되고요. 중요한 문제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해도 이게 안 받아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고 활동 활발히 하시잖아요, 신문.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사실 한계가 너무 많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일종 여의도는 성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벽 안에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니까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이제 이게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국회에도 혹시 찾아가 보셨어요? 그동안? 국회도 뭐 여러 가지 법제도 때문에 찾아갔었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국회 뭐 안에서 뭘 행사를 못해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부탁드리죠. 뭐 자료를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또는 뭐 이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뭐랄까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참 벽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요.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뭐 정치인들 욕만 할 게 아니라 예. 자꾸 찾아가서 그래도 두드려 보고 예. 또 그야말로 소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의외로 또 잘 뚫릴 수도 있고 예, 근데 예. 포기하면 그때는 끝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당연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를 우리가 뭐 혐오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예. 말씀대로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또 가서 얘기도 하고 예.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예. 예, 어쨌든 그게 좀 잘 수용이 되고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리고 그 때문에 주민들이 막 좌절하는 느낌이 있을 때 예. 본인들의 문제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이 참 고립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농촌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고립감을 느끼는 소외감을 것 같을 때 느끼고 소외감, 있는데. 고립감.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이제 머릿속에 항상 뭐냐면 우리 힘든 그 농민들을 내가 잘 정말 활로를 열어주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겠다는 게 머릿속에 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 가족은 가족들은 아직 그 관심 나한테 좀 가져줘. 예. 가족들 반응은 어때 지금 화신이 일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불만도 많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이해하고 또 지지해주고 또 이제 제가 귀촌을 했으니까 다 이제 농촌으로 가족들도 다 옮겨서 다 옮겨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는 뭐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가족들 신경을 좀 쓰시면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대한 벽을 느낄 때도 있다. 어떨 때는 뭐 가슴이 아프고 또 가족들도 대만족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나 평생 해야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게끔 만드는 뭐 마음의 동력,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서 뭔가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있거나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좋은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예. 사실 농촌 마을에서도 자기 개인이나 가족만 생각하면 안 나서고 싶잖아요. 마을 일이나 지역 일에. 근데 그런 걸 나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참 좋은 분들이라서 이런 좋은 분들을 보면서 또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무슨 꿈꾸는 그런 농촌의 미래 모습 어떤 겁니까? 저는 농촌이 참 이렇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문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람하고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농촌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 문제나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도 농촌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농촌이 유럽에 있는 유럽에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가꿔진 농촌 마을들이 많은데 그런 곳처럼 정말 좀 지속 가능하고 또 자립과 자치도 되고 민주주의도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좀 살고 싶고 오고 싶고 이런 농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도시 중심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농촌이 없는 도시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농촌을 좀 잘 지키고 가꾸는데 도시에 사는 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런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농촌 문제를 이제 얼핏 생각하는 사람들은 농촌의 이제 경제예요. 좀 농가 소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농가 소득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농촌의 그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중에 그런 법률적 인프라, 또 환경을 그냥 뭐 환경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을 잘 알면서 접근하면 해결책도 보이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도 농촌이나 농업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이라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참 뭐랄까 한국의 농촌에 살고 있고 또 한국의 농업이나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보람이나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아서 예, 그런 점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지금 농촌이 어렵고 농업도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보람과 자부심을 잘 살려나가면 예, 우리가 좀 좋은 농촌 만들고 더 나가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이란 잘 쓰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데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고 또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또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수자나 약자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알차고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계속 좀 힘을 보태주세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는 참 선한 사람들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일 겁니다. 이런 세상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